남해의 작은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김순미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79의 나이가 무색하게 할머니의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바위에 걸터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호야, 오늘도 회사 잘 다녀오렴. 영민아, 미국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미경아, 환자들 돌보느라 힘들 텐데 건강은 챙기고 있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섬에 정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5 식구가 함께였는데 어느새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에이, 또 울어.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텃밭에 들러 상추 몇 잎을 땄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옆 우체통을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큰아들 영호의 편지였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올해도 추석에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순미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너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해.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차리면서도 자꾸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영호야,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영민아, 미국 음식은 입에 맞니? 미경아, 병원에서 끼니 거르지 말고. 순미 할머니는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태풍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태풍이 온다네. 자식들은 괜찮으려나? 식사를 마친 후 순미 할머니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몇몇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미야, 왔어? 응, 왔어. 오늘은 뭐 할 거야? 김치 담그기로 했어. 독거노인 분들께 나눠드릴 거야. 순미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이 분주해졌습니다. 순미야, 너는 어쩜 그리 손이 야무져? 그래, 우리 순미가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제일이야. 칭찬을 들은 순미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시네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자 할머니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미야, 추석에 자식들 온다던? 순미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 올해는 다들 바빠서. 에구, 안타깝네. 우리 애들도 못 온다더라고. 순미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순미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적막한 집안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큰아들 영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영호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계시겠죠? 그는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영호는 휴대폰으로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업무 요청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바빠서야 어머니께 언제 다녀올 수 있을까? 회사에 도착한 영호는
곧바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끝없는 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 영민은 미국 뉴욕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학을 떠난 후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영민은 아이들을 깨우며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 통화하기로 했잖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잊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영민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러게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영민은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띤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곧 뵙겠습니다. 영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막내딸 미경은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은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걸었습니다. 문득 바다가 보이는 길목에서 미경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미경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섬도 이렇게 바다가 보이겠지.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취소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드리면 깜짝 놀라시겠지. 나중에 해야겠다. 집에 도착한 미경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잠들기 전 미경은 탁상 위의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꼭 다녀와야 할 텐데. 미경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섬에 있는 순미 할머니는 몇 년에 한 번 자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텃밭을 가꾸고 마을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순미 할머니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채소들을 보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호야, 너가 좋아하는 상추가 잘 자랐구나. 영민아, 호박도 탐스럽게 열렸어. 미경아,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단다. 순미 할머니는 채소들을 정성스레 가꾸며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채소를 따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점심 즈음 순미 할머니는 마을 노인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노인회관에 도착하자 여러 할머니들이 반겼습니다. 순미야, 왔네? 오늘은 뭘 만들까? 순미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 어때요? 요즘처럼 쌀쌀할 때 잘 어울리잖아요. 할머니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순미 할머니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한숨을 쉬는 모습을 다른 할머니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미야, 무슨 일 있어? 한숨을 쉬는 것 같아. 순미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 생각이 나서요. 다른 할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지. 하지만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순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미 할머니는 우체통을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순미 할머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기세 고지서였습니다. 에휴, 내가 또 무슨 기대를 한 걸까? 집 안으로 들어선 순미 할머니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싶다, 내 자식들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순미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울지 말자. 자식들은 다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걸로 충분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순미 할머니는 텃밭에서 딴 채소들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자, 맛있게 먹자. 순미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명절 준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식들이 올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섬의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목이 따가웠습니다. 아이고, 감기가 오려나 보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영호야, 미경아, 영민아. 너희들이 있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입에서 자식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걱정할 테니까. 괜찮아, 혼자서도 잘 견딜 수 있어. 이틀이 지나도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인회관에 나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미 씨, 계세요? 안에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이웃집 김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김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새빨개졌네. 김할머니는 서둘러 순미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나, 열이 심하네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이러고 계셨어요? 순미 할머니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내가 약을 사다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요. 김할머니는 서둘러 나가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순미 할머니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순미 할머니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끓여왔고 또 누군가는 이불을 빨아다 주었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이장님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미 씨, 자식들에게 연락해 볼까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순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히 걱정만 시킬 거예요. 다들 바쁠 텐데.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아니야, 참자.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다들 놀라서 일도 못하고 마음 아파할 거야. 밤이 되면 할머니는 자식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영호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대신 할머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호야, 잘 지내니? 날씨가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해라.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미경과 영민에게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라도 연락하니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며칠 후 할머니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김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당연한 일인데요, 뭐. 그나저나 자식들한테는 연락했어요? 순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걱정할까 봐요.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당신도 참. 자식들이 알면 속상해할 거예요. 순미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 나았으니까요. 다음에 보면 그때 얘기해야지요.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노인회관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내 자식들 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보, 우리 자식들 잘 지켜주세요. 그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섬의 하늘 아래 순미 할머니는 오늘도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섬의 하늘에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미 할머니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자식들이 올까? 할머니는 달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추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노인회관에 가보니 할머니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순미야, 너는 송편을 참 예쁘게 빚는다. 그래. 손주들 올 텐데 많이 만들어둬. 순미 할머니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글쎄요, 올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추석인데 안 올 리가 있겠어? 걱정 말고 많이 만들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송편을 빚었습니다. 손끝으로 송편 모양을 다듬으며 할머니는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영호야, 송편 소는 깨로 할까 파트로 할까? 미경아, 송편 빚는 거 배워볼래? 영민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할머니는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미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영호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려 죄송해요. 괜찮아, 아들. 바쁜 거 엄마가 다 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어머니, 이번 추석에 순미 할머니의 마음이 콩닥거렸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올해도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밝게 유지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일이 중요하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경과 영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은 병원 당직이 있다고 했고 영민은 미국에서 휴가를 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모두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의 구멍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쁜데 무슨. 건강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 할머니는 자식들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에고, 내가 또 울고 있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오지 않지만 습관처럼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동태전을 부치며 할머니는 어릴 적 영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동태전 더 주세요. 잡채를 만들며 미경이 옆에서 도와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도 당근 썰게요. 송편을 빚으며 영민이 서툴게 송편을 만들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엄마, 추억에 잠긴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 보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 우리 영호, 미경, 영민. 밤새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석 당일 순미 할머니는 혼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자식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차례를 마친 후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자식들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얼굴을 보니 기쁘구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라도 자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쓸쓸한 추석이었지만 순미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위로가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꼭 갈게요, 어머니.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 잘 크고 있죠?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순미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온 가족이 모여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섬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는 거칠어지고 바람은 매섭게 불어댔습니다. 순미 할머니의 작은 집은 찬 바람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할머니는 털옷을 껴입고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과 거친 파도가 보였습니다. 며칠째 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육지와의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식료품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렴. 미경아, 병원 일 하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건강 조심해야 해. 영민아, 미국은 더 추울 텐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할머니는 자식들 걱정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나.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웃집 김할머니가 곁에 있었습니다. 순미 씨, 정신이 들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순미 할머니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어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배가 끊겨 섬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응급 처치를 해주었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순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오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돌봐주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준미 씨, 자식들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애들 걱정할 거예요. 다들 바쁜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할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에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걱정할까봐 참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편지에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당부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베개 밑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봄이 올 거예요. 그때 되면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엄마. 건강하셨죠? 할머니는 꿈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아, 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어딘가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지. 우리 자식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할머니는 힘겹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옅은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 우리 자식들도 곧 올 거야.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식들의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밤이 저물어 갔습니다. 봄이 오자 섬의 날씨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순미 할머니의 건강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겨우내 참아왔던 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할머니는 계속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순미 씨, 이제는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해요. 그래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날 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로 의식이 흐려졌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있던 연락처를 찾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우 씨인가요? 저는 마을 이장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영호는 서둘러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경과 영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경아, 영민아,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빨리 와야 해. 미경은 병원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고 영민은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위치에서 섬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엄마, 우리가 금방 갈게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섬으로 가는 배를 타는 동안 세 남매는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빠르다고 생각했던 배가 이렇게 느리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섬에 도착한 세 남매는 곧장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이장님의 말에 세 남매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병실, 순미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할머니를 보자 세 남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그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영호야, 미경아, 영민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할머니는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세 남매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영호예요. 엄마, 미경이에요. 들리시죠? 어머니 영민이에요. 여기 있어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 자식들, 힘겨운 목소리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왔구나. 세 남매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아프신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영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걱정할까봐. 바쁜데 방해될까봐.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제일 중요한데.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곁에 있을 거예요. 어서 건강해지세요. 영민이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내 자식들. 의사가 들어와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어요. 잘 관리하고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세 남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영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미안해요. 제대로 못 찾아뵈어서. 미경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영민이 할머니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있는 순미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자식들 정말 다 컸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 남매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앞으로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바람이 병실 창문을 살랑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바람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섬의 작은 집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큰아들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마워.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섬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호가 휴가를 내고 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건강을 살피며 정성껏 아침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바닷가에 나가볼까요? 할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영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상쾌한 바닷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상쾌하구나.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자식들과 함께 있게 해주셔서. 영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험한 고비를 넘겼던 어머니가 이제는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약속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너희들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행복해.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강민이 날이 잘 지내고 있구나. 할머니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기대하세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다음 주에 아이들 데리고 온대요. 영민이도 다다음 주에 미국에서 온다고 하고요.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거네? 네, 어머니. 이제부터는 자주 모일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순미 할머니의 집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경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며칠 머물다 갔고, 영민도 미국에서 와서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자식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에요. 손주들이 들판에서 꺾어온 들꽃을 건네자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강민이 날이. 자식들은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영양식을 만들어 드리고 함께 산책도 하며 건강 관리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서울로 오세요. 영호가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섬이 내 집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자주 와주니 더 바랄 게 없구나. 자식들은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자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미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마을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노인회에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미 씨, 요즘 많이 좋아 보이네요.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잘 돌봐주고 있답니다. 이제 섬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할머니의 마음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영호야, 미경아, 영민아. 할머니는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움 대신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순미 할머니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랑으로 가득 찬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섬의 봄 하늘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순미 할머니의 80세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영호, 미경, 영민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소리쳤습니다. 순미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자식들아 손주들아. 할머니의 작은 집은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자식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케이크를 내놓았고 손주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랑 우리 가족 모두예요. 순미 할머니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 우리 강민이. 영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많이 아프셨을 때 저희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경이 이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영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자주 오겠습니다. 어머니.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순미 할머니는 자식들의 말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행복해.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일상,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바닷가로 산책 나가실까요? 할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은 앞서 뛰어가며 조개 껍데기를 주었고 자식들은 할머니의 양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순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자식들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손주들도 달려와 할머니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게요. 어머니. 네, 할머니. 우리가 자주 올게요. 순미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질녘 가족들은 할머니의 집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릴 적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순미 할머니는 웃으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이 섬에서의 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이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때는 외롭고 쓸쓸했던 날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맞아요. 엄마, 고마워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순미 할머니와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시간을 자주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섬의 작은 집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순미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어머니, 꼭 다시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에도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미 할머니는 떠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섬의 밤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이 순미 할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비추고 있습니다.